네, 두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역시 이미지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달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플라스틱이 유리에게 바통을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섹터의 한 줄평은 고생했어 형, 이제 내가 할게인데요. 그림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이 유리로 대체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섹터는 유리기판이고요. 유리기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의 혁명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반도체 핵심 소재로 유리기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반도체 칩이 실리는 기판을 기존의 플라스틱 계열인 유기기판 대신 유리로 대체하는 건데요. 이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데이터 처리 속도는 더 빠르고요. 전력 소모는 낮기 때문에 꿈의 기판이라는 애칭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집적 그리고 고성능 시대에서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를 넘는 솔루션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유리기판을 향한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텔과 브로드컴, 엔비디아는 이 유리기판을 차세대 칩 패키징에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인텔은 2030년까지 유리기판을 제품에 상용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선점 전쟁이 시작됐다. 수혜주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유리기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요. 또 이르면 올해 2분기 안에 시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C는 미국의 유리기판 생산 공장을 완공한 상태고 현재 시제품 생산과 고객사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섹터는 유리기판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종목 어땠는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건 미래컴퍼니인데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에서 2%의 등락률을 보여줬고요. 이 중에서 과연 탑픽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꼽아 오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안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유리기판이고 성화준 매니저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GPT가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플라스틱 기판하고 유리기판의 그림자가 똑같이 그려져 있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자, 유리기판, 방금 그 탑픽 종목들 여러 가지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반응이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주목하자고 가지고 오신 이유 궁금합니다. 네, 일단 유리기판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도 그림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이어달리기 할 거면 유리가 뒤를 보고 손을 뻗었어야죠.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일단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풀어드릴 건데요. 오랜만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고 CX에 관련된 종목들,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재료,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들이 다 눌려 있었던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유리기판이라는 안건을 상정하기를 준비하면서 이거 오랜만에 좀 이야기 좀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고성능 AI 그리고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AI의 수요 증가를 좀 맞닿아서 가지기 위해서는 이 현재 유지되고 있던 플라스틱 기판에 대한 한계를 좀 풀어헤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태였죠. 아무래도 이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에는 신호 손실이라든가 아니면 발열 문제라든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기판이 휘어짐에 따라서 불량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낸 것이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더 얇고 더 미세하고 열 안정성에도 좀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칩 기판 연결부에 대한 파손의 위험도 적은 편이고 신호 손실도 많이 줄여서 초고속 데이터 통신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유리기판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서 지금 막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기보다는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오히려
양산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기업들은 향후 몇 년간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포인트를 생각하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고 좀 반대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그만큼 기술력이 별 5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누가 독점할지, 누가 선점할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외국 기업으로 보게 되면 뭐 인텔이나 구글, 엔비디아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에 관련된 연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최근에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만은 삼성전기도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 유리기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나름대로 야 삼성도 유리기판이라는 흐름으로 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또 약간의 또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이 AI 서버용 반도체, 또 HBM, 또 GPU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유리기판은 추후 차세대 기판으로 강력하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양산을 시작한다라 그러면 올해 하반기, 뭐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신다라 그러면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를 묻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가져가든 충분히 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이 사실 시장의 주목도가 떨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 피롭틱스를 기점으로 해서 선두로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오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거든요. 자, 이제 상용화까지 실제 제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쯤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짜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전에 잘 갔던 종목들을 바라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으신지 궁금해집니다. 두 분의 탑픽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호, 삼성전기 그리고 SKC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뭐 실체가 있고 안정적이고 이런 쪽으로 주목을 해보자라는 듯이 보이는데 실제 이유가 어떤지 삼성전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데요. 전 사업 부문적으로 다 같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사실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컴포넌트라고 MLCC를 담당하는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성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패키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판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매출의 한 19% 정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사업 부문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유리기판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리기판 내용인데요. 2분기에 일정이 있습니다. 파일럿 생산 라인을 가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납품에 한 발짝 나아가겠다라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리기판 하면은 삼성전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라인으로 본다고 하면은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른 일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적도 너무 좋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고루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저렴한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유리기판 쪽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 유리기판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단순 기대감에 많이 움직였는데 만약에 삼성전기가 이번에 납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선점이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유리기판 쪽에서 본다고 하면 삼성전기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퍼런스 콜에서 말한 유의미한 매출이 과연 어떤 얘기일지 아마 머지않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C입니다. 앞서서 삼성전기 컨퍼런스 콜 얘기를 해주시길래 저는 성 매니저님께서 삼성전기를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SKC네요. 네, 사실 SKC가 현재 유리기판 시장의 가장 좀 대장주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고 실제로 미국에서 유리기판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자리를 잡았고 그에 대해서 또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사실상 유리기판 관련된 양산의 흐름에 있어서는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원래는 필름 전문 회사로서 자회사 SK 앱솔릭스로 좀 유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최근에는 유리기판 시장에 조금 더 빠르게 집중하고 있고 사실상 뭐 주력 산업으로 좀 집중을 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4년도 말에 그 시험 생산 라인 가동했고요.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뭐 일부 반도체 업체들 대상으로 샘플까지 보내서 테스트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한다라 그러면 올해 하반기 양산 예정이다.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하고 제품을 빨리 출시하는 기업들은 향후 몇 년간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기에 관련된 재료도 저도 매우 좋게 봤죠. SKC 삼성전기. 현재로서는 유리기판의 두 개의 대장주라고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저는 SKC가 조금 더 빨리 진입한 부분에 모멘텀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기술력이든 타이밍이든 현재 자본력이든 삼위일체로 가져갈 수 있는 이 반도체 소재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SKC가 올해 CES 2025에서도 샘플을 공개를 했고 거기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그 엔비디아 회장을 젠슨항을 만나가지고 나 방금 유리기판 팔고 왔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기판이고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SKC가 관련된 시장의 재료로 주가 상승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사업만 유지하고 양산 기대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주요 고객사들하고도 연결이 잘 되고 있죠. 뭐 엔비디아라든가 인텔, 뭐 빅테크 기업들과도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산이 시작된다 그러면 첫 번째 주요 고객사들을 미리 좀 독점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SKC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일부 이제 많은 SKC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 잔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공매도 잔고라는 게 이 잔고 이게 물량만 봤을 때는 야 이러면 주가가 좀 빠질 걸 예상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SKC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이 재료와 그리고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공매도 물량은 꼭 주가 하락만은 부추기는 게 아니죠.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나 재료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쇼커버링 물량으로 주가가 더 급등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공매도 물량이라는 게 무조건 주가 하방 압력을 주는 재료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매도 잔고가 많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는 그 기업이 본래 사업은 잘 영위하는지, 실제로 그 기업의 현재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정도는 판단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SKC의 공매도 물량 저는 오히려 쇼커버링 물량으로 주가 상승을 더욱더 부추기는 대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점과 함께 우려되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로 가보겠습니다. 뭐 두 종목 모두 다 오늘은 뭐 강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지요? 예, 일단 아직까지는 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대응을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저항 매물대가 14만 원대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가는 14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앞전에 두 번 정도 지지받았던 구간인데요. 계엄령 때도 여기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10만 5천 원이죠. 조금 더 러프하게 봐가지고 10만 원 손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로도 한 2만 원, 아래로도 2만 원 정도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만 원과 10만 원 선 라인 잘 지켜주시고요. 자, 다음 성하준 매니저님의 SKC 가격 전략이요. 네, SKC의 가격 전략 일단 목표가는 12만 원 선 한번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도 직전에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 급등했던 자리에서 밀리고 지지받았던 자리거든요. 그럼 지지선을 이탈하면 당연히 기본이죠. 저항선으로 작용될 수 있는 1차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12만 원 선 1차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1차 목표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잔고에 대한 그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으로 저는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기대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재료가 조금 더 강하게 붙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흐름 지켜보신다라 그러면 충분히 1차 목표가 12만 원 선 챙겨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만 5천 원 선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종목씩 편입이 됐고요. 자,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실적 발표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위쪽에 보이는 4명의 전문가가 저희 도전템베거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팀 간 대결의 오늘장 결과는 어떨지 보시죠. 흥태윤 422, 성률 434. 두 팀의 격차가 이제는 두 자릿수 12%포인트까지 늘어났고요. 성률 매니저 팀이 앞서갑니다. 자, 이제는 개인별 기여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성하준 매니저가 232%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 김흥태 매니저까지는 같은데 송률 매니저가 3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 홀로 100%대 수익률, 물론 1%포인트 차이지만요. 김태윤 매니저가 아쉽게도 현재 4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한 GNC 에너지가 64.95%의 수익률로 현재 송률 매니저의 탑5
1위 자리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오션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다가 조금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지만 앞서서 전략을 잘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한전기술과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KS 인더스트리까지 탑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재 수익률 1위 성하준 매니저의 탑5 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점은 성하준 매니저가 1등인데 현재 반짝이는 종목, 50% 수익률을 넘는 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핑거부터 시작해서 SY 스틸텍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한 서너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로,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 등등인데요. 고루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성하준 매니저의 포트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탑5까지 보고 왔고요. 이제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님 두 종목 리뷰해 주실 텐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지금 원전주도 좋기 때문에 한전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전기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체코원전 있죠. 체코원전, 그놈의 체코원전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5월 초에 안에 5월 22일 날 계약을 하냐 지금 어느 정도 시일은 잡힌 상황인데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앞전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해서 프랑스 EDF랑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걸었는데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랑은 우리랑 협력을 하기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프랑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EDF가 진정을 이제 체코 정부에다가 냈는데 그게 이번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확실시 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자, 일단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저항 매물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간이 72,000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 72,000원 잡고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전기술 72,000원까지 조금 더 바라보자. 두 번째 종목은 뭡니까? 예, HD 현대건설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이제 오늘만 놓고 본다고 하면 3% 정도 올랐는데 뭐가 안 좋냐? 업황에 대한 내용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황으로 본다고 하면은 해외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부진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많이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91,000원까지 올라간 거지 사실 업황이 좋아서 실적이 뭐 어니서프리자 나와서 이런 내용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사실 실적도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업이었죠. 건설기계에서 1위 랭크를 했기 때문에 저 사실 지금도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송률 매니저의 두 종목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성하준 매니저님 차례인데 자, 오늘 우리로가 18%대 급등을 하면서 사실 탑5에는 못 들어갔지만 소수점 차이였어요. 0.04%포인트 차이로 지금 6위이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윗꼬리를 달고 3%대에서 마감이 됐단 말이죠. 리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로 좀 리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로가 제가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당시에 소개해드렸을 때 야, 이거 오전장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으면 여러분들 챙기셨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표현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했던 이유가 충분히 기술적 자리로 뭐 이전에 급등은 못 챙겼지만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일단 실현이 됐고요. 일단 우리로는 양자암호 관련된 시장에서의 선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테마는 이 시장의 수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대장주의 흐름들을 많이 끌어당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속주의 움직임들이 크게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양자암호 시장에서는 대장주의 흐름으로 우리로를 충분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윗꼬리 달린 부분도 일부 수급에 대한 부족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 달렸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없는 분들도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충분히 목표가 1,900원 잡고 가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도 뭐 일시적으로 1,800원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단론 많이 열려 있죠. 그 얘기는 즉슨 양자암호 시장에 관련된 재료가 또 붙는다라 그러면 우리로는 선두 기업으로서 추가 급등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 못 팔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홀딩하고 목표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목요일에는 탑5에 들어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여기도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APR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한한령해제 기대감의 마녀공장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뭐 소개를 해드렸는데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외국인들에 대한 이슈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홈케어 피부관리 제품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죠. 저도 몰랐는데 집에 있는 제품 하나가 APR 제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역시 내가 기업도 잘 보고 종목을 잘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APR에 대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
수출에 대한 실적들도 충분히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가는 조금 더 급등세를 지켜보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APR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종목도 목표가 81,000원대 그대로 홀딩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밴드와 무료 방송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님. 예, 오늘 엔터주 JYP 추천을 드렸는데요. 엔터 4개 회사 제가 전체 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송률 검색하셔서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밴드의 송률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밴드에서 송률 꼭 검색을 해주시고요. 성하준 매니저님. 네, 항상 시간이 짧습니다. 1시간 정도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 바로 이어서 해드릴 겁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MBN골드 성하준 검색하시고 라이브 함께 하시면요. 제가 오늘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또 SKC 공매도 잔고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풀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유튜브에서 성하준을 검색해 주시고요. 밴드, 도전 템베거 밴드도 있습니다. 역시나 검색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주총회 마치고요. 이제는 신의 한 수로 넘어가겠습니다.